자,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백문백답 시간이죠. 자, 이 구독자분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셨습니다. 다 폭넓은 투자를 했는데 하나같이 금융 투자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나요? 1번 지금에 해당되는 부자 보고서, 그러니까 부자들의 삶 부분에 담고 있는 게 그 KB 부자 보고서 매년 발행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이 종잣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거의 반 이상이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종잣돈을 모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의 극소수로 금융 투자를 통해서 종잣돈 모으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부동산으로 거의 대부분 다 종잣돈을 마련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참 세계 각 엄청나게 날고 긴다는 사람들, 특히는 워렌 버핏이 포스코 투자를 했던 부분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이잖아요. 뛰어납니까? 그 사람들은 경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갖고 있냐 이건데 없잖아요.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형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소형 아파트 누가 투자하나요? 거의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는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경쟁을 한다는 측면. 절대 모렌 버핏과 본인 스스로가 주식 투자의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기겠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금융으로는 종잣돈이라든가 이 돈을 불려가기가 너무나 힘든 게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시죠. 주식으로 쪽박 찬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정말 안타까웠던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해외에 주재원 근무를 시작을 하고,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가장 먼저? 대출을 뽑더라고요. 1억 대출 받았어요. 1억, 한 3천 받았는데 1억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드디어 2천으로 줄었습니다. 1억이 2천, 8천을 잃었더라고요. 굉장히 페인의 그 모습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금융투자 잃을 확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딸 확률, 이익을 볼 확률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종잣돈은 부동산으로 가시라. 부동산 작게 시작을 한다면 무피도 가능하고요. 1,000만 원도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그 갭 같은 경우는 500 이하다. 한 채 살 수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 종잣돈 확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실물 자산, 부동산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레인지 같이 한번 고민 봐보시면서 이 고민에 대한 해답 전달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안녕하세요. 유튜브 너무나 잘 보고 있어요. 생론 드리면 늦어서 꼭 답장 주신다는 말씀 보고 용기 내어서 메일 드려요. 전 현재 39살이고요. 마흔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1억 3천짜리 전세 살고 있고 예적금은 7천만 원 정도이고 P2P 투자로 3천만 원 정도 사기당하고 4천만 원 정도는 장기 연체 중이어서 기약이 없네요. 빨리 부자 되는 욕심에 참 후회 많이 하고 피눈물을 쏟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 마음고생이 좀 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에도 2,500 정도 있는데 거의 다 요즘 장이 안 좋아서 파란불이고요. 가상화폐도 6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완전 바닥을 기고 있네요. 주식과 가상화폐는 수익 낼 때까지는 내 돈 아닌 걸로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네요. 자동차나 보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유튜브 올려놓으신 거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보긴 했어요. 차근차근 다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올리신 내용 보면 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라 대출도 거의 안 될 것 같고 전세를 빼서 월세로 돌리고 그걸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월세 살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월세 받으면 그 돈이 그 돈인 거 아닌가요?
이사도 너무 여러 번 해서 이제 많이 지쳐서 얼른 자가로 아무거나 사고 오래 눌러 살고 싶은 마음인데 투자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살까 하는 생각도 들고 월세로 돌리고 그걸로 여러 개의 월세를 받는 게 나은지, 근데 전세금 뺀다고 해도 여러 개를 월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 곳을 살 수가 있나요? 경매도 공부를 해야 하고 하나 싶고 부모님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주변에 조언받을 사람, 많은 사람도 없고 마음만 큰데 현실을 안 따라주니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려요. 늦게라도 손꼽아 기다릴게요. 라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 한 3일 정도 지나서 순차적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3일 정도 받고 난 3일 정도 이후에 바로 답변 드렸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열심히 살고 있으시다. 그리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 그 강의적인 부분을 보고 의문을 던지셨죠. 자, 월세 받고 월세 받으면 또이또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1억 3천짜리 전세를 살고 계세요. 1억 3천짜리 예적금은 7천만 원 정도 있고 요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총 해서 2억 정도 있으십니다. 2억 정도. 사실 제가 전세 이래도 사실 렵니까에 대한 강의 전달 드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이와 같은 질문 받았습니다. 월세 받고 월세를 내면 또이또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좀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오해냐? 사실 주변에 월세를 받잖아요. 주변, 예를 들어서 산다라는 그 지역 같은 전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으로 이사를 가실 거죠. 이제 월세화에 해당되는 그 집에 이제는 입주를 하실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는 전세금만큼에 해당되는 자금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투자 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집 주변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또이또입니다. 그러면 또이또이다. 그 집에 해당되는 것만큼 집 월세를 주고 있으시고요. 그 집 주변에 있는 것만큼 월세를 내려고 하세요. 그러면 거의 또이또이거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전세금이 크면 클수록 어떤 도시에 살고 있어요? 대도시에 살고 있으시다는 대도시인 것만큼 이 갭적인 부분도 클 뿐만이 아니라 월세 수익률도 낮고 낮아요. 일단 낮아요. 일단 월세 수익률이 낮아요. 자, 월세 수익이 낮은 그 부분에 있어서 월세를 확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효용성이 없다라는 3, 4% 심지어 저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 주변에 대출을 받았는데 4, 5% 정도에 해당되는 월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랑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를 통해서 이제 월세를 이동을 해서 월세 내는 금액이랑 월세를 받는 금액 4, 5%에 해당되는 이익을 받아보니 이 금액이랑 똑같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다. 라는 측면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만 보신다는 주변만.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바캉스 시즌에 사실 우리 한국 굉장히 이제는 여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는 비싸죠. 어딜 가나 비쌉니다. 자, 그런 측면에 어디를 가나요? 어디를 가셔?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로 가신다. 해외가 더 싸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가서 해당되는 총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해외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해당되는 월세를 사는 그 금액적인 부분 이상에 해당되는 그 가격적인 월세 수익률이 높은 그런 곳에 집중하셔야죠. 여행도 싼 곳을 찾아가듯이 월세 수익률도 높은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만 봐서는 되지가 않는다는 말. 대도시 같은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1억 3천의 전세였습니다. 1억 3천의 전세. 주변에 전세
월세 부분이 얼마에 형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지만 어렴풋 계산을 한다라고 지금의 규모 1억 3천에 해당되는 전세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좀 높여서 생각을 해보면 3천에 한 50이에요. 3천에 50. 그러면 1억 3천의 전세금을 3천만 원 보증금 준다라고 하게 되면 1억이 남죠. 자, 1억 부분. 제가 후배가 11월 달에 투자를 해서 대출금 하나도 없이 수익률 몇 %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1억 투자를 하게 되면 10% 연수익 얼마인가요?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3천에 50에 월세를 살았다. 50이 월세예요. 그럼 1년 연세는 얼마인가요? 600이잖아요. 600에 내는데 1,000만 원 들어와요. 1,000만 원. 대출 하나도 없이 낸다고 하더라도 10% 수익. 1,000만 원. 그럼 차액이 얼마인가요? 400이잖아요. 400만큼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변만 봐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중소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진다. 10% 중소도시거든요. 중소도시인 것은 왜 그렇게 수익률이 낮냐면 집값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집값이 아직까지 높지가 않다라는, 순투자금이 적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데, 자, 이 10%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떨까요?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10% 이상이 최소 20%입니다. 20%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 중소도시 대출까지 받을 수가 있다. 대출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러면 계산되시나요? 자, 1억에 20%면 얼마나?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익을 낼 수가 있고 600만 원 월세 내니까 얼마 차익 나나요? 1,400만 원 납니다. 근데 이분 같은 프리랜서였어요. 자, 프리랜서 대출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책을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돼요. 대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옵션은 넓어졌죠. 훨씬 수익률, 대출 없이 10%가 되는 그 물건을 만약에 본인이 산다라고 하게 20%에 해당되는 이상으로 그 수익률이 낼 수가 있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생기죠. 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어디에 해당되는 그 고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을 검색을 하냐 이거죠. 하나 둘씩 찾아가셔야죠. 자, 주변에 큰 산업단지 위주로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산업단지에 몰려있는 그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고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곳, 특히 중심 그 산업단지, 큰 대기업이 포진을 한 그런 곳,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메인 시설들이 다 있는 그런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확장성을 가지거든요. 확장성을 가진다. 이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유입 인구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들,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리시잖아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 않으시지 않겠습니까? 들개처럼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일단 그 주식 공부, 이 금융 투자 했던 그런 공부했던 그런 투자를 했던 그 마인드와처럼 마찬가지로 열정 가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휴가 때마다 전국을 들개처럼 돌아다녔어요. 사실 너무나 힘들죠. 휴가 때 놀고 싶거나, 그 짧은 휴가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놀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지만 저는 이 젊을 때가 아니게 되면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뛰어다녔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 둘씩 발견하게 돼서 투자를 하게 됐고 전국적으로 지금은 배치를 해서 이 경험적인 부분까지 쌓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익숙해지죠. 굉장히 뛰어다니셔라. 들개처럼 전국적으로 활보를 하시라 라는 측면,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그 수익률적인 부분을 계산했던 그런 부분들,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정확하게 어디가 산업단지 중에는 가장 높다라는 것들까지 이런
그 데이터까지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 경험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지 부동산 보는 시각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런 객관적인 시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죠. 자, 확신 들었을 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까지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월세 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는 수익률적인 부분이 있는다는 그 지역은 반드시 있고 11월 달에도 이제는 투자를 했었고 제가 지금 12월 달에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저번 달에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비수기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일입니다. 쏟아집니다. 이 시기 때에 월세 끼고 있는 물건, 확정된 수익에 해당되는 그 물건들 10% 수익률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를 염두를 해서 투자 방향 설정을 하셔가지고 월세 투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대충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월세 내고 받고 내는데 또이 아닌가요? 에 대한 해답 전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Work hard, play hard, surf hard, stay sharp. Always on the go, even though my name is Jay Park. I'm on your radar, from Sydney to Bangkok. Seattle to Seoul, spitting cool knowledge gangstar. There's a going